자, 그러면 앞전 시간 이어서 계속 진입뽑기. 자, 먼저 첫 번째 닫힌 윤곽 처음 요소 중간점 진입뽑기는 먼저 해제하고, 그 다음에 요거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도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진입뽑기에서 첫 번째가 진입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복귀 조건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직선으로만 진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원호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원호는 0% 또는 원호 반경 0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엔터. 그 다음에 직선으로 접근하는데 탄젠트하게 접선으로 접근하겠다 또는 직각 90도로 법선으로 접근하겠다.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탄젠트하게 접선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때 길이는 공구 직경의 100% 12파이니까 12mm예요. 자, 여기에서 10mm로 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진입 조건을 그래서 복귀로 그대로 적용을 해 볼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있는 값을 엮지 말고요. 가운데 화살표를 클릭하면 진입 조건이 그대로 복귀로 넘어갈 거예요. 이걸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OK를 하고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툴패스가 만들어졌어요. 자, 가공관리자에 가서 그래서 여기 아까 경로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스텝의 S 공구가 여기에 위치합니다. 진입 바깥에서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공구의 보정 방향이 오른쪽으로 돼 있어서 스텝. 그 다음에 스텝 마이너스 30.5. 그 다음에 스텝. 자, 라인의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안쪽을 가공했어요. 근데 여기는 도형을 안쪽으로 가공하면 바깥에 진입 뽑기가 없으면 그대로 찍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전 메뉴 해서 조건에 들어갈게요. 자, 공구 보정 방향이 오른쪽으로 돼 있어서 안쪽을 가공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앞으로 찾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를 체크되어 있는데 해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재생성을 해 볼게요. 그러면 공구 보정 방향이 잘못됐다고 뜨고요. 요걸 해제하면, 요걸 체크를 하면, 그 다음에 재생성을 하면 이렇게 툴패스가 만들어지고요. 조건에 들어가서 자, 요번에는 보정을 왼쪽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가공되게끔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재생성. 자, 그 다음에 경로 확인에 들어가고요. 요걸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가공 경로 NCR 요거를 클릭하셔도 경로 확인이 돼요. 스텝의 S 좌표 Y가 마이너스 50이네요. 그 다음에 스텝 Z 스텝 마이너스 30.5. 그 다음에 스텝 진입 10mm. 스텝 외곽 돌고요. 그 다음에 스텝 코너 라운드로 돌아요. 그 다음에 스텝 직선으로 가공하고 스텝 코너 원호로 돌고 스텝 그 다음에 스텝 코너 원호로 돌고 그 다음에 스텝 직선 여기에도 코너 있죠. 스텝 코너로 원호로 돌고 스텝 그래도 Z축으로 돌고 나갑니다. 자, 검정 표시 노로 할게요. 자, 진입은 직선으로 10mm 접근했습니다. 10mm.
이게 진입이에요. 근데 진출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실패가 됐어요. 실패 이유는 코너 동작 때문에 그래요. 요게 코너. 그래서 모서리 절삭 형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전체가 있습니다. 바깥으로 도는 모든 코너에는 라운드로 움직여요. 원호. 여기 있는 원호의 R값은 얼마냐? 가공여유 0.2 줬고요. 그 다음에 공구 반경. 그래서 공구 반경이 6이죠. 그러면 6.2R로 원호로 돌립니다. 자, 그 다음에 샤프가 있어요. 그래서 샤프가 있는데, 샤프는 요게 요 사이 각도, 잠깐 하늘색 아니고, 자, 요게 사이 각도 A, 요게 사이 각도, 지금 다 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이니까 90도예요. 이 사이 각도를 A라고 표현할게요. 이 샤프는 사이 각도가 A가 135도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있고요. 135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작거나 같을 때는 라운드로 R값으로 만들어져요. 여기에 샤프로 해도 요게 각도가 다 90도입니다. 그러면 135보다 작아요. 그럼 샤프로 해도 뭐요? 여기 코너에 지금처럼 전체처럼 다 라운드로 움직입니다. 만약에 도형이 이렇게 있는 도형이 있다. 툴패스 경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도형에서부터 이렇게 도형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자, 바깥쪽으로 도는 이 사이 각도가 가정할게요. 여기가 150도다. 여기 사이 각도가 여기가 150도예요. 그러면 150도가 되면 여기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직선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직선 형태로 여기가 각이 이루어져 있는 직선 형태로, 만약에 이게 135도가 아니고 130도다. 그러면 여기 끝에 자연스럽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을 때 여기 사이에 코너 R값이 생성이 됩니다. R값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코너 동작이, 샤프는 각도에 따라서 코너 동작이 R값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자동 트리밍해서 각진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안함이 있어요. 안함은 코너 동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늘색 경로가 여기서 자동 트리밍, 이 툴패스 경로, 요거랑 자동 트리밍 돼서 트림의 두 요소처럼 얘가 연장돼서 각진 형태로, 여기도 연장돼서 안함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안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복귀 경로가 옆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안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것을 바로 쓸 거냐 하면 이전 메뉴로 가서 확인, 윤곽가공 조건 설정에 가서 진입 복귀, 모서리 절삭 이송 형태에서
해서 전체 모든 코너는 라운드로 움직이고 샤프는 각도에 따라서 라운드 또는 직선 형태로, 안함은 모든 코너의 각진 형태로 안함으로 바꾸고요.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로 확인한 다음에 스텝에 S 여기서 접근하고요. 직선으로 그 다음에 S 외곽 코너 도는데 아예 여기서부터 더 확장돼서 쭉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S 옆으로 검정 표시 Y로 할게요.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S 복귀 접근 진입 요게 10mm 그러면 요게 사이는 여기서 도형부터는 자동 트리밍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진입 복귀. 자, 이번에는 탄젠트하게 접근하지 않고요. 이렇게 법선으로 접근해서 법선으로 빠져나가게끔 해볼게요. 자, 가공 조건에서 진입 복귀에서 접선이 아닌 법선으로 가겠습니다. 또 법선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하고 경로 확인에 스텝에 S 자, 옆으로 접근해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에는 직각 90으로 접근하는 게 법선이에요. 외곽 돌고 빠질 때도 법선 이렇게 빠지게끔 할 수도 있어요. ESC 누르고 가공 조건에 들어가서 진입 복귀에 자, 이번에는 원호로 접근하겠습니다. 일단은 접선에 놔두고 일단 직선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직선의 길이 0 또는 공구 직경에 대한 퍼센트 0% 하도 되고요. 0으로 하고요. 그러면 직선 사용 안 한다는 거고 그 다음 원호로 접근할 때 공구 직경 100%로 할게요. 그러면 R값은 12R로 그때 회전 각도는 90도 회전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가운데 화살표 눌러서 복귀도 동일하게 세팅해 놓고 확인 그 다음에 확인하고 재생성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경로 확인 스텝에 S 누르고 S 원호의 R값을 그리는데 회전하는 각도가 90도였습니다. 원호 R값은 요게 12R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수평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직 그러면 원호의 중심점 기준으로 해서 요 사이 각도가 회전 각도 90도입니다. 90 R값이 12R 공구 직경이 100% 만약에 45도로 주면 여기서부터 접근하는 거고요. 만약에 180도로 접근하면 얘가 이렇게 연장돼서 이점에서부터 이렇게 접근하겠죠. 자, 여기 있는 90도를 해서 180도로 굳이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한번 수정해 볼게요. 이게 회전 각도를. 자, S 직선 그 다음 빠질 때도 S1호로 이전 메뉴 들어가서 다시 연속 실행 이렇게 쭉 한 번에 쭉 표현됐습니다. 여기서 원호로 접근하고 외곽을 돌고 복귀 원호로 빠져나왔어요. 자, 조건에 들어가서 진입 복귀에 여기 있는 회전 각도를 180도로 해볼게요.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는데 줄이려면 한 45도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OK를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재생성 그 다음에 경로 확인에 스텝에 S 여기서부터 좀 더 멀리 180도로 회전하면서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곽 돌고 S 180도로 회전하면서 빠져나갑니다. 자, 가공 조건에서 진입 복귀에 해서
90도로 바꾸겠습니다. 자, 앞에서 가운데 버튼 눌러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닫힌 윤곽, 처음 요소, 중간점, 진입복귀를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확인하면 지금 사각형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전체 출발점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안쪽은 해서 클로즈, 닫힌 윤곽이에요. 이건 닫힌 윤곽.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이 없었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만 가공한다. 그러면 얘는 열린 윤곽이죠. 자, 열린 윤곽에서는 의미가 없는데 닫힌 윤곽에서는 처음 요소 중간점에서 진입복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 OK를 하면 자, 그러면 이건 닫힌 요소고 원호로 접근합니다. 근데 직선으로 하면 직선을 할 때는 진입복귀가 실패돼요. 법선 아니면 접선으로 이렇게 중간에 여기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진입복귀 이걸 체크했습니다. 처음 요소 중간점 진입복귀 대신 여기는 원호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러면 출발점이 어디냐면 여기 출발점이 아니에요. 이게 닫혀있는 요소, 첫 번째 요소가 이 도형이에요. 하살표가 이렇게 가니까 이 도형의 중간점, 여기서부터 진입복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90도로 원호로 접근하고 한 바퀴 돌고 그래서 90도로 빠져나갈 거예요. 자,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 그리고 경로 확인 스텝의 S. 아이고, 이거 90도로 안 바꿔놨나 보네. 그래서 원호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진입, 외곽 돌고 여기서 원호로 빠져나갑니다. 가운데서부터 진입 복귀. 자, 가공 조건에서 진입 복귀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제가 거꾸로 해놨구나. 여기다가 원호 크기는 100%에 회전각도 90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닫힌 요소 진입복귀에서 진입복귀가 이루어지면 가한 점에서 미드포인트에서 진입복귀를 하다 보면 항상은 상관없는데 정사기일 때는 공구에 공차가 있어서 그쪽 뼈 끝에 면이 그래서 표면이 살짝 튀어나오거나요. 줄이 생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사기일 경우 가공 여유가 있으니까 의미 없어요. 지금 안 해도 되는데 경로 확장 길이를 들어서 추가로 더 지나가게끔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 1mm 하도 충분한데 조금 길게 눈에 잘 띄게끔 제가 경로 확장 길이를 5mm 해볼게요. 닫힌 요소 하면서 이것도 경로 확장 5mm를 하고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 할게요. 그리고 경로 확인 스텝의 S 90도 회전으로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S 철삭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에는 값이 0일 때는 여기서 복귀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S 누르면 여기서 5mm 더 갑니다. 그리고 S에서 빠져나가요. 진입은 가운데서부터 접근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바퀴 돌고 복귀할 때 여기서부터 5mm 더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빠져나가요. 여기가 경로 확장 길이에요. 정사길 경우에서 가운데서 진입 복귀를 하면 공구에는 공차가 있어요. 18nm이 딱 10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차 때문에 줄이 생기면 그래서 경로 확장 길이를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요번에는 경로 확장 길이에다 일단 0으로 해놓고 닫힌 요소에서
다시 이걸 직선으로 바꿀게요. 원호는 사용 안 할 겁니다. 0%, 그 다음에 길이 값에는 100%, 12mm, 아까 15로 했는데 그냥 100%로 할게요. 가운데 눌러보세요. 자, 진입의 접선에 법선은 상관없어요. 툴은 진입복귀 라인이 만들어지는데 접선은 안 만들어져요. 자, 요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재생성해 볼게요. 그러면 경로 확인 보세요. 검정 표시 Y로 해놓고 스텝에 S. 공구 위치가 어디냐면 센터에 있어요. 센터 Y0. 지금 위치가 소수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한 100만 분의 8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무시할게요. 그 다음에 S 가운데서부터 진입 길이가 12mm 길이도 안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도형이랑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진입이 실패돼서 여기서 찍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텝 외곽 돌고 나서 스텝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잡혀서 스텝 S 누르면 30.5에서 그냥 Z 쪽으로 안전 높이만큼 돌려줘요. 여기서 벽을 타면서 지공곡으로 급속으로 빠져나면 여기가 마찰에 의해서 형상을 파맞게 돼버려요. 진입 복귀가 실패가 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형의 경로일 때는 이전 메뉴, 그래서 진입복귀에서 요걸 처음에 요걸 껐던 이유가 출발점에서 진입복귀 하기 위해서 요걸 껐던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하고 원래대로 재생성을 하고 전체 선택, 전부 선택 아이콘 눌러서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픽뷰 입체 아이콘 눌러서 자, 속도는 약간 빠르게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눌러서 페이스 커팅 작업하고 그 다음에 외곽 엔드밀 작업 이렇게 두 번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대감키하고 플레이 버튼을 하면 페이스 커터 작업 끝나고 나서 멈췄어요. 다시 플레이를 해서 작업이 되는데 연속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앞에 조건값이 계속 모달돼서 세팅값이 돼서 그래서 그런 거고요. 기본 처음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연속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모의 가공 조건 설정 창. 자, 모의 가공 창에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아이콘에 조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해 보니까 공구 교환 시 정지라는 게 체크되어 있어서 그래서 1차 가공하고 나서 멈췄던 거예요. 해제를 하고 OK를 한 다음에 플레이를 하면 연속으로 시뮬레이션이 모의 가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대감기. 모의 가공하는데 여러분들 전원 화면이 컬러가 이렇게 구분돼서 보여지는데 한 가지 컬러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조건 설정 아이콘을 눌러서 지금 자, 여기 보면 공구별 절삭 색상 구분 표시가 체크되어 있는데 여기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OK를 하고 플레이 버튼 누르면 한 가지 컬러로 여러 공정이 있든 공구가 같은 공구든 다른 공구든 한 가지 컬러로 시뮬레이션 돼요. 그래서 공정별로 대감키 그래서 공구 교환 시 정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연속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공구별로 색상 구분 표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걸 체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케이
다시 연속 실행. 색상만 다르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빠뜨릴 뻔했다. 요거 깊이 가공을 한다고 했어요. 요거 30mm를 외곽 한 번에 도는데, 자, 윤곽 가공 2번의 조건에 들어갈게요. 10mm씩 3번에서 나눠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깊이 가공이라고 있고요. 이걸 체크하겠습니다. 자, 깊이 가공의 조건에 들어서 황사 최대 가공 간격 10. 요것만 확인하고 OK를 하고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한 다음에 경로가 1개, 2개, 3개, 4개가 만들어졌어요. 30mm인데 왜 4개가 만들어지냐? 10mm씩 3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4번이 만들어진 이유는, 자, 가공 조건에서 보면 재료 상단에서 가공 깊이가 0.5 더 추가로 더 내려서 이게 30이 아니에요. 30.5예요. 10mm씩 최대 10이니까 어떻게 3번이 안 만들어지니까 횟수가 4번이 돼요. 그러면 이게 간격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30.5 나누기 4 하면 일정한 간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의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가공 조건은 깊이 가공의 조건에서 요거를 11로 할게요. 최대 11. 그러면 이론적으로 3번이면 33 안에 들어오죠. 30.5는. 그러면 3번의 툴이 만들어질 거고요. 확인. 그 다음에 재생성. 제가 확인 제대로 안 눌렀네요. 11. OK. 확인. 재생성을 하면 이렇게 3번에 만들어집니다. 실제는 몇 미리씩 내려가냐면 계산기 한번 눌러볼게요. 깊이가 30.5예요. 그리고 나누기 횟수 3으로 나누면 실제는 10.16 666 안 떨어지네요.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경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스텝의 S 안전 높이 50 S 접근합니다. 진입 높이 5까지 G00으로 S G01로 첫 번째 가공 깊이 여기서 보면 10.166667까지 나오네. G코드 생성하면 최소가 10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와요. 자, 그리고 스텝 진입 외곽 한 바퀴 스텝으로 누르겠습니다. 돌고,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그래픽 뷰에 다이나믹이 있는데요. 이걸 선택 원점을 클릭해서 화면을 살짝만 돌릴게요. 그 다음에 스텝 공구가 돌려져요. 어디까지? 이속 높이 ZC까지 돌려주고 스텝 다음 옆으로 가서 그 다음에 스텝 접근하고 스텝 내려가고 그 다음에 스텝 외곽으로 한 바퀴 돌고 공구 돌려주고 점프해서 내려가고. 자, 검정 표시를 노로하고 연속 실행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1차 깊이에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공구가 위로 돌려서서 점프하고 내려갑니다. 여기의 높이가 이속 높이에요. 출발점 안전 높이, 이속 높이 처음에 안 보이는데 여기에 진입 높이도 있었고요. 여기가 점프 높이. 근데 자세히 보면 점프하고 접근하면서 또 G01로 5mm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느니 차라리 점프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옆으로 이게 거리가 짧아서 대각선으로 바로 가서 내려가게끔 할 거예요. 지금 시간이 그래서 1분 37초 나왔습니다. 점프할 때 1분 37초 했어요. 점프 없이 여기서 다이렉트로 701로 가게끔 만들면 시간의 변화를 어떻게 되는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살펴볼게요. 자, 이전 메뉴에 가서 가공 조건에 깊이 가공해 보면 해서 공구 간 경로 간 공구 절상 유지를 체크하면 점프가 없어요. 오케이 확인. 재생성. 그 다음에 경로 확인. 스텝에 S 접근하고 진입 외곽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복귀. 그 다음에 점프 없이 다이렉트로 대각선 옵니다. S. 그 다음에 내려가고 쭉 돌고 연속 실행해 보겠습니다. 사이클 타임을 보니까 1분 38초 걸렸어요. 시간이 더 어떻게 해요? 늘어났습니다. 1초. 점프가 더 빠른 거예요. 점프는 지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요게 정분값으로 했을 때랑 정분값으로 했을 때는 시간이 그래서 1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근데 얘를 그래서 절대값으로 할 때는 38초에서 깊이 가공에 요거 없이 점프를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진입 방법의 정분이 아닌 절대로 해 놓은 상태에서 아까는 경로간 절상 유지 안 하면 여기서 이속 높이에서 점프하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아까는 37초였는데 이게 정분이 아닌 절대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 재생성. 그리고 경로 확인에 가서 연속 실행 R. 시간이 1분 40초요. 즉 얘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더 늘어났어. 앞에 37초보다 더 늘어났거든요. 정분. 이유는 깊이 가공을 할 때 자, Z5에서 처음에 Z5에서부터 1차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점프도 절대값으로 하면 여기서부터 내려가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세 번째 이렇게 내려갑니다. 절대로 하면. 그러면 시간이 얘가 1분 40초였어요. 그러면 비교할 대상은 여기서 라인, 대각선 길이. 여기 대각선 길이는 그래서 얼마냐면 여기 진입 길이 10mm입니다. 10루트 2. 그러면 그래서 1.424니까 10을 곱하면 14.14 길이에요. 여기 14.14, 여기도 14.14, 14.14입니다. 요 사이 곱하기 3이에요. 처음에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거리가 있습니다. 9개. 근데 처음에선 여기가 얼마냐? 진입 높이가 5가 있었어요. 처음에 깊이가 10mm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더 추가가 더 길어져요. 플러스 또 두 번째는 5가 길어지고 여기는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으로 했을 때는 이게 다이렉트로 가는 게 더 짧아요. 길이가. 근데 정분을 하면 이 길이 그대로 여기서도 정분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높이가 지공으로 내려가는 높이가 낮아져요. 그러면 처음에서는 정분에서 이 길이가 요거보다 짧을 경우에는 얘가 더 빠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특히 절대값으로 진입을 할 때 깊이 가공할 때는 어떤 게요? 이게 체크하는 게 빠릅니다. 사이클 타임이. 근데
대각선 길이로 갈 때 이 정분 높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진입 높이가 낮고, 그 다음에 그 정분으로 갈 때는 참고로 대각선 길이보다 그냥 수직하게 점프해서 수직하게 내려가는 게 사이클 타임이 짧아요. G00 속도는 급속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계산이 추가가 시간 실제 급속으로 움직이는 동작 시간도 있지만 크게 많은 영향을 해서 시간적인 영향을 많이 해서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G00은 그진 계산해서 빼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면 됩니다. 자, 요걸 사용을 했다. 차이는 절대값으로 차이일 때는 요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분의 점프, 대각선 길이가 길어서 그냥 점프가 낮습니다. 요 길이도 낮출게요. 그러면 37초보다 더 줄어들겠죠. 1분 37초보다. 그래서 경로 확인의 스텝 ZE 그래서 여기서부터 10.1이니까 약 12mm 소수점 뺄게요. 천만의 길이가 11이에요. 요리에 오는 것보다 짧습니다. 처음에 12. 그 다음에 외곽 한 바퀴 돌고 나서 점프를 해서 갑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G00으로 내려가는 높이가 낮아집니다. 여기서부터 S, 여기서부터 또 12mm가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서 오는 것보다 여기가 12mm가 더 짧아요. 그럴 때는 점프가 더 빠른 겁니다. 그래서 1분 36초. 가는 것보다 1분 38초인데 G01로 가는 게 이럴 땐 점프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정문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사이클 타임을 줄이는 경우가 절대값으로 했을 때는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빠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모의가공 창 닫고요. 그래픽 뷰 평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상태에서 자꾸로 툴패스가 숨겨졌는데 가끔 Alt T 이거 왜 안 먹지? 한영키인가? 툴패스가 화면상에서 표시돼서 보기가 어렵다 할 때는 Alt T 눌러서 툴패스를 숨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공은 1차 요게 보라색 7mm 가공하는 이쪽 영역을 하겠습니다. 안쪽을 가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구 진행의 왼쪽으로 되게끔 해서 체인 방향이 이렇게 돌면서 나가게끔. 자, 주메뉴 가공 경로에 윤곽 가공에 들어가서 자, 체인으로 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잡고 확인한 다음에 공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작업을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윤곽 가공 조건 설정에 가서 가공 깊이 앞에 있는 설정 값이 그대로 따라와서 재료 상단 0, 가공 깊이 -7. 일단 깊이 가공 끌게요. 자, 항상 최대 가공 간격 11mm니까 7mm 가공하는데 이거 사용 안 한 거랑 지금 현재 적분은 같아요. 한 번에 작업이 되니까 일단 끌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자, 바닥의 가공 여유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0.2. 자, 그런 다음에 그냥 확인을 하고요. 자, 툴패스가 만들어졌는데 가공 관리자에서 세 번째 공정 선택하고 경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검정 표시를 Y로 해서 공구가 지나가는 폭이에서 표시되게끔 그 다음에 스텝에 S 그래서 접근하고 S 마이너스 6.8 가공력이 0.2가 있어서 1차 바닥도 정삭을 해야 되니까 황삭에서 여유 0.2 스텝 진입 스텝 이 윤곽을 따라서 스텝 안쪽으로 돌면서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에는 공구의 절삭폭이 있고요. 공구 직경보다 이 절삭폭이 크다 보니까 가운데 미절삭이 발생이 된 거예요. 돌면서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사이 거리는 측정의 요 라인을 선택을 하니까 요 길이가 35mm 그러면 센터 돌면서 나오니까 반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17.5네요.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자 17.5 17.5 이거 클릭이 안 되네. 자 그리고 횟수 2번 나누기 2를 하면 8.75 가공 간격으로 해서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점 또 메모리가 부족하다.